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전염병, 취업난, 자연재해 등 삶에 지쳐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변화 없이 늘 반복되는 일상에 권태로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죠. 또한 일상에 안주하고 살아가다 뒤처지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지친 일상 속 환기를 찾기 위해 따뜻한 온기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헌혈, 출판, 기부 등 다양한 경험으로 마음을 전하고 계시는 송태교 원광중학교 전 교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송태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인자하세요. 첫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나도 이런 선생님 밑에서 좀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제자들이 예. 아마 저를 평가할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 마주하는 선생님하고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30여 년의 이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지난달 8월 말로 네. 명예퇴직을 하시게 됐습니다. 네. 지나온 교직 생활은 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참 썰물이 눈에 보이잖아요. 네. 이제 물 빠져나가는 게 아마 시간이 흐르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 어느새 33년이 됐어요. 참 지난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 그러네요. 이제 느끼지도 못하고 네. 지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33년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세월이잖아요. 그쵸. 네, 정말 내 인생 전부를 이제 교직 생활에 몸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예. 오늘은 그 교직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또 삶의 그 변화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 사전 인터뷰 때 그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직업이 교사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부자는 네.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네. 돈이 많은 부자들이 있죠. 네. 그 대신 또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고 네. 아마 교직은 금전적으로 그 부자일 수는 없어요. 네네. 단 그동안 이제 같이 공부했고 이제 가르쳤던 네. 그 제자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수천 명이 될 건데 그 제자들이 제 마음속에 자라나는 그런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직이 부자죠.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부러울 것이 없는 직업이 네. 교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직업이다 그쵸. 보니까 예. 눈에 직접 보이기도 하고 나중에 연락 오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이게 나의 재산이다. 라는 사람 생각이 농사죠. 들었어요. 네, 인농. 맞아요. 네. 그 원광중학교, 원광여자중학교 또 원광고에서만 33년을 계셨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고요. 교직 생활하면서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제자들에 대한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많죠. 네. 제가 이제 형을 담임을 했는데 네. 어느 날 동생이 또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담임을 했던 적도 있고. 친형제. 그 동생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그럴 수도 형님한테 있는데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되게 이제 형이 나온 학교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부모는 그 둘째도 당연히 그 학교로 보내고 싶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우연히 그 동생이 이제 들어왔는데 별 탈 없이 잘 갔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제 첫 제자가 제가 48살에 전화가 왔어요, 밤에. 네. 전화가 왔어요. 예, 밤에. 쭉 얘기를 하다가 저 주례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막 혼냈죠. 왜요? 전화하면서. 제가 그 장가를 다시 가도 그 시원찮을 나이인데 주례를 맡아달라고 하니까 솔직히. 젊다고 생각하셨군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혼을 냈는데 이제 이 녀석이 선생님이 주례 안 하면 결혼 안 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교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첫 물꼬를 떴는데. 그렇군요. 지금까지 한 15번 주례를 했어요. 그것도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각계각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또 하나의 지금 생각하면 큰 보람이죠. 그런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 그런 이제 추억들이 그렇군요. 33년 동안 있었던 일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인상은 굉장히 인자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품어줄 것 같은 그런 분이라고 느끼시는데 교직 생활에 계실 때는 굉장히 좀 엄하기도 하셨다면서요?
지금은 이제 뭐 관리자 하면서 이제 네. 우리가 이제 교감, 교장을 이제 관리자라고 하는데 그때는 뭐 학생들하고 직접 이렇게 부딪히고 막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평교사 하면서 애들 직접 지도하고 또 학생부를 오래 했어요, 제가. 아, 학생부 선생님이셨습니까? 학생 주임? 학주라고 하죠. 예. 그 오래 했는데. 공포의 학주. 예, 그렇죠. 그때는 솔직히 학생들이 이 굉장히 저를 무서워하고 그 이제 고등학교는 야간 자습이 있어요. 있죠. 밤에. 예. 그 제가 학교에 오랫동안 그 밤늦게까지 차를 받쳐놓고 이제 뭐 일을 할 때 있거든요. 예. 그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야 오늘 그 송태기 선생님 저 사무실에 계신다. 도망가면 안 된다. 걸리면 지들한테 끝이야.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아, 그렇군요. 그렇게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차를 아예 학교다가 고정 주차를 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죠. 아, 그렇군요. 예. 네. 또 그렇게 엄한 선생님에서 또 배운 것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올바르게 또 잘할 수 있었으니까 또 졸업 이후에도 또 선생님을 찾아뵙고 또 인사도 드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보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오프닝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헌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헌혈을 누구나 다 헌혈은 한 번씩 하지 않나 해서 제가 이제 봤더니 300여 번을 했어요. 300번. 300. 잘못 안 거 아니죠, 제가? 310번이죠. 310번을 하셨습니까? 예. 야, 이 언제부터 이렇게 해오신 겁니까, 헌혈을? 아픈 기억입니다. 제가 이제 고2 때부터 헌혈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 고2 때 학교에 이제 헌혈 버스가 와요. 이제 맞아요. 한 학기 한 번 정도 되게. 예. 그 헌혈하면 그 1시간 또 수업을 이제 못 하잖아요. 가서 헌혈을 해야 되고 하니까 한번 나가 봤어요. 그 체중을 쟀는데 그 47kg 나가더라고요. 그 50kg부터 남자는 가능해요. 근데 체중 미달로 부적격. 엄청 왜소했네요. 그 왜소했죠. 그리고 이제 헌혈을 사실 잊고 지냈어요. 뭐 헌혈 좋은 기억도 없고. 체중 미달 때문에 그렇죠. 좀 용기 내서 했는데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2000년도에 제가 원광 고등학교로 이제 부임을 했어요. 원광 중학교 근무하다가 그때 2001년도 5월 16일입니다. 이제 날짜도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버스가 왔어요. 그래서 벼랑간 한번 다시 시도해보자. 근데 그때는 뭐 이제 체중이랑 이런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가서 첫 헌혈을 했죠. 그렇군요. 그리고 한 5년 동안 1년에 한 2~3차례 정도씩 헌혈을 했어요. 그러다가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혈액이 많이 부족하고 또 혈장도 부족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온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 뒤부터는 2주에 이제 혈장은 2주에 한 번씩 가능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1년에 20여 회씩 해온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1년에 20여 회면 1년이 52주니까. 진짜 그야말로 뭐 2주 만에 한 달에 2번씩. 한 달에 2번씩 했다라는 이야기네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누군가를 내가 도와야겠다라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헌혈을 지속적으로 쭉 이어온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저 하나지만 누구나 그러죠. 나 하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하나가 이제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면 큰 힘을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이 피 한 방울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 더 많은 그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하나의 또 의무감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오히려 뭔가 빠진 것처럼 허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혈을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뭐 약도 먹어서도 안 되고 뭐 어디 지역에도 뭐 이렇게 거주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주의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셨겠어요.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그만큼 건강하다는 얘기고 자기 몸 관리를 잘한다는 얘기. 뭐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라든가 또 뭐 성인병 이런 부분이 있어도 또 안 되고 또 아파서 이제 병원을 가서 그 약 먹거나 주사를 맞아도 일정 기간 동안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말라리아
그런 위험 지역 거기 가서 뭐 하룻밤 이틀밤을 자고 와도 안 되고 또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한 달 동안 또 헌혈을 금지하고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제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요. 예. 제 주변에서는 헌혈을 하고 싶은데 못 한다고 불량 인간이죠. 진짜. 예. 그러면 자기 관리도 정말 잘해야겠어요. 그럼요. 예. 자기 관리를 그러면은 헌혈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기 관리가 잘 되니까 헌혈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게 먼저인가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어쨌든 제가 이제 헌혈을 하면서 이제 철인 3종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 그래요? 네네. 어쩐지. 그러다 보니까 뭐 운동하면서 건강 관리해서 맑은 피를 줄 수 있어서 좋고 또 맑은 피를 주기 위해서는 내 몸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서로 이제 상승 효과죠. 근데 운동을 진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또 있다면서요. 재활 치료 목적으로 또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가 2002년도 그때 이제 월드컵 하고 뭐 운동 붐이 일었어요. 그렇죠. 이제 마라톤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이제 이 왼쪽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가지고 그 관절경으로 그 연골 이제 제거 시술이죠. 하고 이제 수영하면서 재활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문득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 갑자기 철인 3종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교통사고 당하셔서 재활치료 목적으로 하기에는 철인 3종은 너무 과격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철인 3종을 해보고 싶다. 이제 그 재활하면서 이제 수영하면서 그러면 이제 마라톤하고 이제 수영, 뭐 사이클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철인 3종에 꽂혔어요. 근데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그냥 막연히. 그 이제 뭐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이제 서울로 연락을 해서 뭐 전주에 클럽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이제 전화를 또 했죠. 근데 우리 익산에도 그때 한 10명 정도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전혀 몰랐죠. 그리고 그분들하고 다행히 인연이 돼가지고 연락이 돼서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3년 만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그 킹코스 대회를 출전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 시술했던 의사, 그 후배 의사한테 갔어요. 나 이거 대회 나가는데 해도 되겠느냐? 저 진통제 좀 주라. 그랬더니 그 후배가 형 미쳤어? 그러니까 아니 완벽하게 치료도 안 됐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진통제를 받아 가지고 가서 하고 마라톤 마지막에 들어올 때 진통제를 먹긴 했습니다. 그래서 완주했던 것이 제 삶에 정말 커다란 자신감을 심어준 그런 계기가 됐죠.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어떤 걸 하나 정해놓으면 정말 한번 끝을 보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살면서 그런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좀 나태해지고 그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집을 나와서 내가 어디 갈 곳이 있으면 거기를 가야 된다고 하면 그 길로 직진을 하지만 오늘 갈 곳이 없어. 그럼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나는 이걸 한번 해야 되겠다. 딱 정해놓고 그냥 직진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 2019년도 익산에서 추진된 4.4 만세 운동 기념 전국 마라톤 대회장을 맡으셨어요. 대회 선수로 참여하는 것과는 또 완전히 다른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대회장을 참 우연히 이렇게 맡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2015년도에 그 원불교 100주년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때 이제 준비위원장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이제 대회장을 맡았고 그 선수로 대회 나가는 것은 내 몸 관리 잘하면 잘해서 가서 완주하고 오면 되는 것이죠. 선수는. 하지만 이제 준비위원장이라든가 대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결정을 내리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까지도 본인이 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예. 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제 긴장해야 되고 예. 또 막상 대회가 시작됐을 때 혹시 어떤 주로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 또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렇군요. 시간들이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이 그 대신 이제 뭐 큰 불상사 없이 끝났기 때문에 네. 보람이죠 또 지나면서 생각하면.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또 두루 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 가족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예. 저희가 사전에 조사한 바로는 가족분들 관련해서 별명들이 좀 있더라고요. 헌혈 가족, 또 철인 부자, 형제 예, 기부. 예. 이렇게 3종 세트로 철인 그러네요. 3종 같이 이렇게 이런 기부도 3종 세트로 이렇게 있던데요. 예. 각각 어떤 내용입니까? 처음이 뭐였죠? 예, 처음이 헌혈 가족. 헌혈 가족. 예. 제가 헌혈을 쭉 하니까 이제 애들이 어릴 때였죠. 예. 제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애들은 아빠가 정기적으로 헌혈하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자랐어요. 네네. 이 애들도 고등학교 이제 졸업할 무렵 예. 그때 자연스럽게 사실 처음에 제가 이제 너희들도 헌혈하면 할 나이가 됐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자연스럽게 헌혈을 하고 아들이 150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네네. 딸이 110회를 하고 있거든요. 150회, 110회. 네. 예. 이제 센츄리 클럽에 다 가입했어요. 100번씩 넘었으니까. 그렇군요. 근데 네. 그것은 절대 강요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렇죠. 내 네. 자식이라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니까 그 100회가 이제 넘어가는 거지. 또 때 됐으니까 가서 헌혈해라. 그 할 수도 없는 거고. 맞아요. 그 대신 헌혈이 어떤 건강에 해롭다거나 지장이 있다면 예. 절대 안 쳐. 뭐 세상 어떤 부모가 해로운 것을 자식한테 시키지는 않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제가 헌혈이 건강에 해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제 아들, 딸이 헌혈하는 부분도 뭐 격려하는 그런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철인 부자 두 번째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철인 부자. 예. 예. 제가 이제 철인 운동도 계속 하는데 아들이 예. 대학을 들어가 가지고 그 장교가 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더 잘 됐다. 이제 이것은 제가 좀 저기를 했죠. 예. 강하게. 권유를 좀 했군요. 권유는 좀 약하고. 강요를 했군요. 너 어차피 군대 가서 장교할 것 같으면 튼튼히 건강해야 된다. 맞아요. 물론 이제 이 녀석도 좀 운동을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때 그 계속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하니까 이제 배도 좀 나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새벽에 이제 헬스클럽 데리고 가지고 이제 운동을 옆에서 같이 이제 뜁니다. 예. 계속 막 제가 막 높이죠. 이게 주변에서는 그 사람들이 뭐 그 운동 선수 네. 코치와 선수의 관계인가 그런 사이인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올림픽 나가나. 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운동 마라톤 시작하고 이제 수영도 하고 자전거 시키면서 네. 야 대회 나가자. 참. 처음에 이제 얘가 좀 눈빛이 네. 썩 많이 흔들렸어요. 반가운 눈빛이 아니더라고요. 힘드니까, 근데, 힘든 거 그쵸. 아니까. 왜냐하면 제가 대회 나가면 어릴 때 우리 예. 가족들이 대회장에 같이 갔거든요. 네네. 사실 힘들지. 뭐 수영하고 그럼요. 나와가지고 기진맥진 자전거 타고 와서 또 뛰는 거. 어우. 근데 예. 그걸 이제 조금씩 좀 시켜가지고 대회 예. 나가자고 하니까 이 녀석이 이제 눈빛 좀 흔들리더라고요. 예. 근데 인천 대회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2014년 인천 대회를 나갔어요. 인천에서 열린 대회.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서 계속 같이 뛰었죠. 네. 제가 좀 더 잘하니까. 네. 결국 이제 완주를 했어요. 네. 완주하고 나서 이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어허. 그게 성취감이거든요. 그렇군요. 해냈다. 네. 그래가지고 걔도 계속 대회 이제 나가고 걔는 그 나이대에서 예. 입상도 했고 네. 아마 그것이 군대에서 이제 소대장 할 때 네네. 큰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이제 유니폼을 대회 나가면 기념 티셔츠를 주거든요. 네네. 그놈을 입고 이렇게 소대원들하고 이렇게 하면 네. 소대원이 이게 뭐예요? 너희들 안 했으면 말 마. 그랬다고 저한테 와서 네.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애비 말을 잘 들으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형제 기부. 형제 기부. 네.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맞아요. 다행히 저희 형제는 이제 공무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지원금이죠. 재난지원금을 네네네. 이제 국가에서 주고 했는데 야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보다는 네. 우리보다 힘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모아서 기부를 하면 어떻겠냐. 다행히 동생들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한테 지지를 해주고 재난지원금을 모아서 예, 모아가지고 이제 그냥 300만 원을 네. 익산 장학재단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네. 어머니가 그걸 아셨어요. 네. 어머니가 30만 원을 또 보태셔가지고 와. 그래서 330만 원을 장학재단에서 기부를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그때 끝나고 우리도 기부 안 하면 좋은데 올해까지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지금 어려움은 똑같은데 그 한 번으로 그럼 말 수는 없다. 그래서 올해 다시 이제 3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익산 나눔 곳간 거기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빨리 코로나 종식돼가지고 기부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돼서.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저로서는 좀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또 글을 쓰세요. 아니 운동하고 헌혈하고 글은 정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바쁘신데 또 글을 쓰시고 글을 그냥 뭐 취미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 직업 작가가 되셨어요. 그 책도 지금 이미 뭐 2권을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2권을 오늘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예쁜 또 표지로 책을 또 이렇게 갖고 오셨습니다. 예.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 그 마음의 다리를 놓다. 이 책. 그 이제 누구나 글을 쓰고 싶은 욕심은 다 있잖아요. 이제 저도 그 교장을 하면서 글 쓸 기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데 그 누구한테 계속 지도를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 교정을 계속 봐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했죠. 저희가 써가지고 국어 선생님들한테 한번 봐달라고 하고 그게 돌아오는 거 보면 막 피투성이가 돼 있어요. 막 빨간 펜으로 다 그어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다행히 제 주변에 그 글을 잘 쓰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제 친구가 있어요. 방학 때마다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제 글쓰기를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작년 말에 이제 마음의 다리를 놓다라는 수필집을 냈죠. 거기에는 뭐 제가 학교에서 이제 생활했던 그런 부분, 또 뭐 운동했을 때 어떤 느꼈던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다음에 헌혈에 관한 부분,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가족들, 그 제 형제들, 부모님 그런 부분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집은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시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이제 시집이죠. 말랑한 벽. 말랑한 벽.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번 6월에 시집을 냈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벽이라는 것은 단단하고 단절되고 가두고 이런 부분이 이제 벽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이게 소통이라는 그 시에 나오는 마지막 한 행인데 벽은 벽이로 돼 거기에 또 문도 하나 내서 서로 드나들 수 있고 또 벽이 단단하고 강한 그런 것보다는 말랑해서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그런 벽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말랑한 벽이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다가 또 신인상도 수상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게 책 내고 바로 수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니 저는 좀 대단하세요. 굉장히 이제 운이 좋았죠. 주변에서 이렇게 잘 과대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겸손하십니다. 그 전북일보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시면서 수차례 기고를 하셨어요. 보통 이제 글을 쓴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뭐 좋아서 쓰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강제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주어져야 무언가를 하거든요. 그죠. 그게 그 역할을 하셨군요. 칼럼니스트가 책까지 낼 수 있는 그 준비 과정. 되죠. 이게 이제 학생들은 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하죠.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우리들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뭔가 대회가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니까 하고 이 글도 언제까지 글을 써야 됩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예. 그러면 또 좋은 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칼럼니스트의 글을 좀 살펴보니까요. 주제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뭐 운동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혈도 있고 뭐 교사 생활도 있고 있는데 환경도 있고. 예, 환경도 있고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그 애국심을 좀 많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 선생님 본적이 독도라고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이제 등록 기준지라고 바뀌었어요. 이제 본적이. 예. 예. 그 제가 그 계기가 있었어요. 예. 1994년도에 일본을 한 달 연수를 갔었어요. 예. 그때 일본 교수가 이제 강연을 하는데 그 통역 있었어요. 유학생이. 예. 강연하면서 처음에 자기는 친한파이고 지한파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호감이 가죠. 한국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한국을 잘 알고 있다고. 그런데 강연 중간에 예. 독도는 일본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한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예.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네네. 지한파라고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손을 번쩍 들고 무슨 근거로 독도를 일본 거라고 하느냐. 네.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네. 그 교수가 네. 만주벌판을 호령했던 그런 대한민국에서 그 하찮은 섬 하나를 왜 가지고 그 미련을 갖느냐. 예.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죠. 네.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2, 3년 후에 제가 이제 한국해양소년단 그 청소년 중거집단이 있어요. 예. 그 지도 교사를 하면서 독도를 갈 일이 있었어요. 이제 해군 군함을 타고. 네. 근데 갑자기 독도 부근에 갔는데 함장이 마이크로 이야기를 해요. 저 우측을 보면 일본 순시선이 오고 있다고. 아닌 게 아니라 하얀 배가 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 함장이 이제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정기적으로 순시선을 보낸대요. 그리고 자기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 독도를 갖다 순시를 하고 왔다라고 다 기록을 해놓는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훗날 자기들은 그만큼 이 독도가 지낼 거면 관리를 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그것을 보고 이것은 우리들이 이대로 넘어갈 것은 아닌 것 같다. 예. 근데 제 개인이 뭐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어요. 예. 그러다가 문득 독도를 이렇게 본적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아들 딸하고 이야기를 했죠. 네. 우리 본적을 독도로 옮기자. 아무 그 지장이 없어요. 현주소는 어차피 이제 제가 살고 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2008년도에 지금 이제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그걸 옮겼죠. 예. 이제 그러면서 독도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갖게 되고 네.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가질수록 애정이 더 생기는 거니까 예. 그런 생각으로 글도 쓰기도 하고 네. 몇 차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 헌혈 또 교직 생활, 운동 또 애국의 마음 이런 거 다 엿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의 다음 계획도 궁금합니다. 이제 책도 쓰셨으니까 다음 계획은 또 무엇일지도 궁금하고 같이 그런 것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그 익산 시내 이제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책도 보고 이제 글도 쓰고 또 만약에 어떤 기회가 된다면 저보다 더 어려운 또 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강의도 할 수 있겠다. 그런저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제 그 공간은 뭐 사무실 및 작업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는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어느 때나 와서 같이 좀 공유하는 그런 공유 공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교직은 떠났지만 또 그 몸살을 앓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오면 같이 상담도 하고 그래서 마음을 좀 가라앉혀주고 그런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다면 저도 보람 있는 일이고 학생에게도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득 지금 생각드는데 우리 선생님 다음에는 상담 자격증 혹시 또
상담 자격증은 있어요. 아, 이미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예. 활용할 수 있는 네. 이제 시간이 그렇군요. 이제 돼야죠. 네. 없는 걸 찾아보는 게 오히려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끝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그동안의 우리 제자들, 또 동료분들, 가족분들께 마지막 말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뭐 가족은 제가 지금까지 있게 해온 가장 큰 이제 원동력이죠. 제 네. 부모님을 비롯해서 제 이제 또 이제 사남 1년대 가족, 또 제 이제 아내와 아들, 딸 가장 큰 원동력 감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참 많은 제자들, 그 제자들 때문에 이제 웃고 울으면서 교직을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네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곳은 동굴이 아니에요. 네. 동굴은 결국 깜깜하고 막혀 있잖아요. 네.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면 언젠가는 환한 출구가 나오고 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어려움, 이런 고통을 이겨내면 머지않아서 눈부신 네. 그런 출구가 보일 거다. 모두 이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송태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길을 밝히는 분이시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내 앞이 이렇게 좀 밝아지는 것 같은 그쵸.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